이제 1교시 이어서 여러분들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1교시에는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원인들은 다양해요. 뭐 서버용 D램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뭐 D램 값이 떨어질 수도 있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한번 3분기 가봐가지고 그때가 예측이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는 실적이 좋다는 것만 알고 있으십시오. 일단 4분기까지 어떻게 다 예측을 해요? 사람이 뭐 6개월, 1년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그 뭐 시내 경지에 오르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정확히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일단은 그렇게들 예상을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EUV 관련해 가지고 EUV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오는데, EUV 강국이 어디냐? 지금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난 네덜란드가 EUV 이런 걸 만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난 네덜란드를 좀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뭐 풍차의 나라 뭐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상상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IT 기술의 이제 네덜란드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 대통령이 뭐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하고 이제 화상으로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EUV 장비 업체 ASML과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NXP를 보유한 게 바로 이게 네덜란드더라고요. 네덜란드. 하여튼 EUV 장비하고 차량용 반도체 등의 공급 확대를 막 기대해 보겠다.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가 이제 반도체 장비 생산의 강국인 네덜란드하고 협력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극저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ASML이죠. ASML. 일단은 ASML과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NXP. NXP 등을 보유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아주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한국과 네덜란드 협력 강화를 통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장비 부품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이제 현재 기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7일 오후에 이제 마크 루터 그 네덜란드 총리하고 화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 반도체 등 양국의 그 신산업 분야 관련해 가지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죠. 뭐 서로 도와달라, 뭐 그렇게 했겠죠. 우리 반도체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EUV 장비 좀 적극 공급해라. 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겠나요? 하여튼간 올해는 그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이야. 60주년에 아이고 오래됐네요. 그래도 그죠?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위 대한국 투자국이에요. 특히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인 ASM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네덜란드. 그래서 ASML은 EUV 노광 장비를 이제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EUV 노광 기술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극자외선 광원을 사용해 가지고 웨이퍼에다 이제 뭐를 하냐? 이렇게 웨이퍼에다 그 반도체 막 회로를 막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새기는 그런 기술이다. 그 기존 기술보다 이제 세밀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어. 아주 세밀하게, 초미세하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뭐 5G 이동통신, 자율주행 등에 이제 필요한 그 고성능 저전력, 그 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필수 기술이다. 필수 기술. 그래서 장비 한 대당 얼마 드냐? 뭐 1,5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천억도 말도 해요. 막 비싸야 하여튼간 뭐 2천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생산량도 많이 만들지도 않아. 뭐 연간에 한 40대 정도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쪽도 보니까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EUV 장비 확보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지금 이거 하나 더 받으려고 이제 코피 흘리는 겁니다. 줄 서야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측은 이번에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그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뭐 해상 풍력, 뭐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협력 여지도 크다. 뭐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서비스로 이제 가도 신재생까지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EUB 중요합니다. EUB TSMC를 넘기 위한 하나의 무기다. 전략적 무기가 바로 EUB다. 삼성한테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 1위는 뭐 대만 TSMC인데 초미세 공정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전의 입장에서는 EUB 노광 장비가 TSMC를 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무기예요. 중요한 무기. 이거를 확보 못하면은 앞으로 따라잡으려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굉장히. 항상 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네덜란드까지 날아갔어. 비행기 타고. 이제 ASML 이제 경영진도 만났고, 거기에 뭐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를 했겠죠. 가서 이제 몇 대 다 달라. 이제 그렇게 외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사진 속에 이재용 부회장 아닙니까? 보면서 이 부장비로 뭐 이런 장비 몇 대 다 갖고 있어야지 않겠는가. 한 대라도 더 달라고 난리 쳤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뒤처지는 거야. 또 그러면은 또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도 삼성 따라잡으려고 저렇게 좀 난리 지기는데 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또 지난 2월에 이제 준공된 그 최신 반도체 생산 공정이 있어요. 뭐 M16 같은 데 있는데 그 EUV 공정을 이용한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XP하고 협력이 이제 강화될 경우에는 완성차 업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약간 숨통이 튑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예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소를 해야죠. 해가지고 NXP를 인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참 깝깝합니다. 지금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강국이면 반도체 뭐 강국답게 이제 우리나라가도 정부에서 힘을 써야 돼요. 신경 써야지. 안 쓰다가는 나중에 뭐 중국에도 치일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 하여튼 현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ASML의 첨단 장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협회에서도 얘기도 하고 있고 현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네덜란드와 협력을 강화한다면은 국내 기업들에도 호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정부가 나서서 어필해야 한다. 안 되면 가서 뭐 굽신거리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한 대라도 가져와야지. 그게 국익을 위해 힘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결론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네덜란드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EUV 몇 대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TSMC도 따라잡고 뭐 인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IT 업체들을 바로 제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지 협력해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신경 좀 써주고 우리 각 기업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대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확보해야겠죠. 하여튼 이번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EUV 장비 한번 더 많이 가지고 있도록 한번 기대해 봅시다. 2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3교시 때 뵐게요.